신뢰감을 주는 이 높이는 기술 보이스 트레이닝과 스피치에 대해서 주제로 3시간 동안 만나뵙게 저는 진나하 강사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대전에서 오랜나라는 교육기업을 이끌고 있고요. 예전에 약 10년 정도 SK텔레콤에서 신입사원들을 가르치는 사내 강사와 사내방송 등을 이끌었고, 현재는 여러분들과 기업 마케팅, 진로, 컨설팅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만나 뵙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뜻깊은 시간에 교육을 함께 하시는 이제 이유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쭤봤어요, 부장님께.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면 내가 조리 있게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스피치나 보이스 트레이닝, 솔직히 저는 이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나요? 네, 이러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폭포에서 폭포수를 맞으며 득음을 했고요. 이렇게 뭔가 전문적인 목소리는 솔직히 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되게 정이 없잖아요. 저야 목소리를 보러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또렷하고 아나운서 같은 스피칭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발표하실 때 아니면 취업 면접에서 아니면 뭐 소소한 사교 모임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실 때는 혹시 솔직히 이런 목소리는 정이 없고 뭔가 친근감이 떨어지고 되게 전문가스럽지만 뭔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체의 요즘은 목소리를 가지고 전달력 있게 말하는 게 조금 트렌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같은 파도에서 폭포수를 맞으면서 득음을 하는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삭제를 했고, 저는 스피치가 아닌 IR 피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고민하시던, 취업을 고민하시던, 아니면 현재 하시는 사업장에 대한 어떤 홍보를 하시던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이왕이면 있어빌리티한 포장을 잘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3시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수업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전반적으로 뭐 쉬거나 뭐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더듬거리거나 차갑거나 날카롭거나 이런 목소리들을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이 목소리가 목소리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입모양이나 아니면 그 외에 살짝의 팁만으로도 이러한 목소리들은 충분히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에 대한 기본적인 3요소는 저희가 호흡과 발성, 발음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관리법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흡연은 조금 피해 주셔야겠죠. 저는 녹차는 절대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커피는 당연히 이제 목소리에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녹차 같은 경우는 녹차 안에도 카페인이 있어서 오히려 커피보다 내 목소리를 조금 굵고 톤을 낮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녹차나 홍차보다는 어떤 과일 베이스로 되어 있는 레몬이나 이런 차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근데 저는 비록 알러지성 비염이 있긴 한데 이 알러지 약을 먹진 않아요. 네, 이 알러지 약 물론 너무 힘들거나 하실 땐 드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길게 말을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발표가 있거나 하실 때에는 항히스타민제 자체가 내 성대에 좀 부담을 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성대가 조금 약하시거나 하신다라고 하시면 절대 이 발표하시기 전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드시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저도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과도한 소리 지르기가 자제가 안 되긴 하는데 네, 샤우팅 야 이거는 내 성대를 다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습기 요 계절에는 특히나
필요하죠. 나의 피부에도 수분 공급이 필요하지만 특히나 나의 목에도 수분 공급,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발표하시기 전에는 뭔가 이야기하시기 전에는 내가 특히나 목이 약하다고 하시면 이런 가벼운 느낌만으로도 나의 목의 컨디션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솔직히 이 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성대가 근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통 달리기 하시거나 운동하시기 전에 뭐 하시죠? 우리 선생님들? 스트레칭 하시죠? 네. 이런 스트레칭을 목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히나 조금 발음이 부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말을 할 때 조금 전달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나 하시기 전에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지금 PPT 슬라이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니 저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여기 네, 여기 온법파인데 여기가 성대가 있고요. 네, 멱살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 울대라고도 이야기하죠. 여기 울대가 만져주실 거예요. 네, 여기도 얘들도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라인까지 항상 아침, 저녁으로 꼭 풀어주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어깨 근육도 평소에 풀어주시는 게 좋은 게 특히 제가 그 키즈 스피칭을 특히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없었습니다만 보통 5월이나 9월 달이 되면 전교회장, 네, 학생회장 이런 거 선거 나가는 친구들 키즈 스피칭을 한 달 정도 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평소에 굉장히 게임이나 공부로 인해서 어깨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굽어 있다 보니까 이게 목소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목소리가 조금 어둡거나 아니 좀 목이 가라앉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도 근육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어깨를 항상 펴주셔야 되고 요거는 혹시 가족분이나 자녀분들께도 항상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목도 서로 네, 특히나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보 오늘 목이 굉장히 피곤한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주시고 풀어주시면 네, 서로 애정도 돈독해지면서 스트레스도 풀리는 좋은 효과를 가지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화장을 했습니다만 과감하게 물어보면 특히나 말을 많이 하면 여기가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네, 풀어주시면 좋고요. 제가 지금 일부러 예쁜 척하느라고 좀 살살 하고 있는데 네, 하시기 전에 마음껏 풀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발표하시기 전에 귀여운 척도 한 번쯤 해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양 입을 풀어주시면 여기가 조금 풀어지는데 얘가 얼굴의 동안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풀인 상태에서 오므린 상태에서 입술을 돌려주시는 것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듯이 말을 하기 전에 이러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솔직히 아침에 지금 8시 조찬 강의부터 해서 지금 오늘이 이게 4번째 강의예요. 네. 제 목소리 괜찮나요? 네. 이게 저의 최대 단점입니다. 저는 꾸준히 폭포수의 수련과 이 근육 운동을 통해서 목소리를 유지를 했더니 감기에 걸리고 열이 40도가 나도 이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제가 아픈지 몰라요. 네, 이게 이 보이스 트레이닝 하시면 네, 부작용이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평소에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무언가 발표를 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자세가 중요하듯이 갑자기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막 자세를 특히나 우리 부장님 가장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는데 네, 얘도 싱크대에 호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 몸은. 그렇기 때문에
네,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밑으로 훅 내려가려면 파이프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올곧게 되어 있어야 쑥 잘 내려가고 막히는 게 없어야 잘 내려가듯이 내 발성 소리통도 배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몸은 꼿꼿하게 다리는 살짝 벌려주고 가장 예쁜 자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쁜 자세를 늘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 하면 아, 야, 여, 오, 요, 뭐 이런 발성들도 하고 아에, 이, 오, 우 뭐 이런 다양한 발성들을 하는데 저는 이것보다 아주 기본적인 팩트 몇 가지만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제가 안 볼 테니까요. 하품을 한번 해보실게요. 네, 하품을 하면 하 했을 때 내 안의 성대가 너무나도 예쁘게 열립니다. 우리가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야기하는 아치형 발음이라고 하는데요. 하를 하시게 되면 내 성대가 발성하기에 가장 예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저녁에 목이 잠기거나 하실 때에는 내 뇌에 산소도 공급하듯이 내 아티도 편안하게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험 하시면 네, 저도 아까 살짝 잠길 뻔했던 목이 풀어지고요. 그리고 발음을 솔직히 아에이오, 아야, 어여 너무 다 잘하면 너무 좋지만 기본적으로 아 하고 오만 정확하게 하셔도 조금 예쁩니다. 이 밑에 거를 제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조금 읽어볼 건데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아만 조금 집중을 해놨어요. 아가 네, 동그랗게 우리 한번 아만 정확하게 하셔도 내 발음이 조금 더 예쁘게 보이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선생님들 발음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피드백도 한 번씩 드릴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발표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제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실 때 조금 멋있게 보이려면 저는 장단음 중에서 숫자를 조금 집중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2, 4, 5, 만, 둘, 셋, 넷, 열, 쉬는 길게 발음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오늘이 10월 21일 네, 자 2020년 10월 21일이 아니라 2020년 10월 21일 제가 2를 조금 길게 뺐죠. 이게 아나운서들이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동음이요. 똑같은 단어의 뜻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2, 4, 5, 만 요 네 가지만 기억해 놓으시고 평소에 무언가 얘기했을 때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저희 사업 아이템은 약 뭐 여성 중에 50%가 만족할 만큼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실 때 그 부분만 조금 강조를 하시면 조금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 4, 5, 만 요 네 가지 뭐라고요? 2, 4, 5, 만 이란 숫자를 표현하실 때는 조금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밑에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굉장히 긴 문장을 놨는데 마지막 줄 이번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40.7%인 530명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걸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순서대로 네, 읽어보시는 걸 제가 한번 보고 코칭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부장님? 자, 이럴 때는 우리 전원택 부장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거죠. 여성의 40.7%인 530명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부장님, R을 조금만 크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야기하실 때 고개가 조금 내려가시거든요, 평소에. 너무 턱 당겨서 얼굴 작게 보이시려고 너무 턱을 당기시는데
자, 턱을 당기면 얼굴은 작아 보이는데요. 성대가 한번 꺾입니다. 네, 보시는 모니터를 조금 높이, 평소에 좀 높이시거나 의자를 낮추시길 추천드리고, 고개를 조금만 들고, 네, 알을 조금 크게 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이번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40.7%인 530명이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조금 긴장하셨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예, 네. 네, 평소에도 약간 턱을 당기시는 습관을 조금만 네, 줄이시면은 그 목소리 자체가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력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네, 이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되는데요. 순구는 건강을 과시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가끔 승구라고 표현을 하세요. 승구가 아니라 순구, 건강이 아니라 건강, 가시가 아니라 과시. 자, 요거를 순구는 건강을 과시하려고 한겨울에 한반 여자친구 은경이와 함께 보트놀이를 했다. 자, 제가 시켜보진 않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순구는 건강을 과시하려고 한겨울에 한반 여자친구 은경이와 함께 보트놀이를 했다. 네, 솔직히 평소에는 승구가 됐을 텐데, 네, 승구야, 승구야 했을 텐데, 이 부분에 니은이 특히나 이응으로 굉장히 발음이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미와 그리고 끝나실 때는 짧고 분명하게 네, 발음을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제가 저희 집에 10살, 6살 공주님을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 10살 어린이가 뭔가 이제 엄마한테 숙제를 안 했거나 뭔가 게임이 하고 싶거나 이러면 이렇게 엄마 있잖아요. 그랬는데 엄마 있잖아요. 제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 집 아이만 그러는 거 아니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도 저희가 이제 뭔가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내 소개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되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네. 그럴 때도 제가 차라리 이게 나요. 네. 제가 이러면 여러분들의 조금 발표하시는 모습에서 있어빌리티라고 이야기하는 멋지게 보이는 부분을 조금 깎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살도 용납할 수 없다. 네, 시작과 끝은 간결하게 나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강조를 할 때는 크게 말하기도 하고 약하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중간에 한번 쉬었다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평소에 내가 긍정적인 건 크게 얘기하고요. 부정적인 건 약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걸 한번 읽어볼게요. 실패는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약하게 얘기할 때는 지금 포기한다면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오히려 약하게 부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작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다 그 부분을 갑자기 천천히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크게 얘기할 때도 작게 얘기할 때도 제가 잠깐 뭐 했죠? 0점 몇 초 정도 멈췄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언가 안녕 네, 무언가 발표를 하실 때 그 발표하시는 상황에서 집중하실 수 있도록 안녕 너 몇 살이니? 네,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라는 표시로 잠깐 멈추는 거예요. 아까 실패는
더 크게 하실 때 더 크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 사이에 잠깐 멈추면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라는 걸 멋진 말로 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또박또박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청중의 공감이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 발표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연습하십시오. 네,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네, 궁금증을 잔뜩 해놓고 아주 뻔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연습하십시오.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 현재 제가 담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우리가 보이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아, 오 이런 발음에 대한 연습은 꾸준히 2년, 3년 동안 유지하지 않으면 이걸 유지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네, 지금 당장 모여서 한번 아, 오, 우 이런 발음들을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아나운서 같은 뚜렷한 목소리가 나오진 않지만 제가 강조했던 건 뭐였죠? 네, 멱살 잡고 네, 멱살 잡고 그리고 하품하고 네, 이렇게 해서 얼굴도 동안 마사지도 좀 해주고 네, 동안 마사지도 좀 해주고 귀여운 척도 좀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나의 외부적인 부분들을 이해했다라면 네, 얘는 왜냐하면 근육이기 때문에 성대도 근육이라서 뭉쳐져 있는 것들을 평소에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뭐를 아하고 오만 네, 아하고 오만 의식적으로 그리고 우리 몇 분 특히 얘네들이 여기에서 멈춰 있으신 분들이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목은 성대는 어떤 모양일까요? 네,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거의 원형에 가깝습니다. 약간 찌글찌글하지만 원형인데 얘가 나오다가 청소기 구멍처럼 이렇게 좁아져 버리는 거죠. 입 모양이 이래 버리면 그럼 예쁜 소리가 나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소리도 찌그러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하고 오만 의식적으로 발음을 하면 나머지 발음들은 덧따라서 입 모양이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근육을 조금 잘 풀어주고 그리고 아하고 오 나오는 소리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풀어주고 그래도 내 목소리가 긴장되고 조금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하기로 했죠? 네, 하품. 네. 하품을 하면 하 할 때 내 목이 아나운서들이 얘기하는 아치형으로 굉장히 예쁘게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발표를 해야 되거나 긴장이 될 때, 네, 근데 이게 자꾸 하다 보니까 막 조금 졸리시려고 하죠. 네, 하를 하면 내 목소리가 긴장되는 부분들이 조금 풀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멋있게 얘기할 때 숫자 뭐만 기억하시라고 얘기했죠? 2, 4, 5, 만. 네. 네. 2020년 10월 21일. 2, 4, 5, 만을 길게.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요. 잘 보면 2, 4, 5는 얘들도 엘리베이터도 길게 다르며. 네. 3층입니다. 4층입니다. 5층입니다. 6층입니다. 네. 그래서 2, 4, 5만은 동음이어 때문에 구분되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전체적인 무언가 발표하실 때 숫자가 많을 때 조금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기본적으로 여기 선생님들은 너무도 감사하게도 뭔가 음성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꾸준한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스 트레이닝을 더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제가 이제 SK텔레콤에 있을 때 만났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 성대에 보톡스를 맞았어야 됐었어요.
성대에 주름이 너무 심하게 져서 평소에 말을 하면 언니 그랬는데 제가 이래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인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성대에 주름을 펴줘야지만 그나마 평소처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런 아, 오를 꾸준히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을 걸 한 달 반으로 늦추고 그리고 2달로 현재는 지금 분기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이러한 음성적인 것들도 꾸준히 발성을 통해서 이렇게 아, 숨쉬기 근육 운동만을 통해서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다행히도 어휴, 네, 부장님 목소리 보고 뽑으셨나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본적인 목소리를 갖고 계시는 게 너무 좋아서 과연 목소리 보이스 트레이닝 수업이 왜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기본 갖고 계시는 거에 아주 약간만 수정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때 강조는 어떻게 했죠? 좋은 거는 크게, 그리고 무언가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에는 조금 낮추어서, 그리고 무언가 집중해서 듣기고자 할 때는 천천히 집중해서 또박또박 얘기했고요. 제가 크게 이야기할 때도 작게 이야기할 때도 뭐 했죠? 휴지 한번 한 템포 쉬었다가 여러분 제 말에 집중하십시오. 네. 중간중간에 휴지를 넣어줬죠.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음을 또박또박 하고 있어요. 네,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앞으로 하시는 일들에서 비대면으로 만약에 발표를 하실 일이 있거나 하실 때 꼭 포인트입니다. 우리에게는 5분 또는 3분 이런 식으로 그런 발표하시는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내 평소에 하시는 말투보다 입을 전 지금 평소보다 더 크게 내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랜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전에 우리 직원한테 이 이야기를 했던 저희 직원이 대표님 처음부터 찰떡같이 이야기하셨어야죠. 네. 이제는 개떡같이 이야기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찰떡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그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러면 A라고 이야기했을 때 B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런 상황이 없도록 어떻게 하면 찰떡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말은 한 끗 차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통 어느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무언가 내가 뭐 취업 현장에서 또는 창업 현장에서 아니면 나에 대한 무언가를 소개할 때 아니면 간단하게 내 소개를 할 때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낯가리는 타입이에요. 트리플 A형이거든요. 네, 소문자 A, AAA.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 제외하고 무언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시는 자리거나 이럴 때에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문장을 고민하고 무엇을 강조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평소에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때는 기본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발표를 하실 때에도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당연합니다만 써보셔야 돼요. 네. 대본을 쓰셔야 되고요. 제가 제일 처음 강사가 됐을 때 제가 강의 현장에 갔을 때 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호박인 줄 알았어요. 얼굴이 막 요따만하게 보이면서 막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대본을 썼습니다. 2시간짜리 대본을 써서 딸딸딸딸 외우고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발음이나 강조법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했어요. 굉장히 당연한 소리긴 한데 연습 말고는 포인트가 없죠. 하지만 이런 거에서 잘 보시면 뭐 취업은 그 어떤 자기소개서나 이런 포인트가 있을 거고 창업이나 발표에서는 여기에서 요구하는 평가표라는 게 있을 거예요. 항상 사전에 그걸 보시고 얘들이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꼭 분석하신 뒤에 말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내가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에서도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거는 이제 어떤 개인적인 자리나 이런 거에서는 아닙니다만 취업이나 창업이나 아니면 나에 대한 무엇을 소개하실 때에는 기본적인 3요소가 현상과 문제점과 솔루션입니다. 현재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야.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네, 이 구성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저 바로 옆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발표를 해요. 네, 최종 발표를 하는데 네, 요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총 5식구가 살고 있고요. 이 아이를 이제 개발을 자 괜찮아요라는 이 아이인데 제가 이 아이를 만든 이유는 그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솔직히 아침에 출근했을 때 내가 전날 남편이랑 싸워서 기분이 굉장히 더럽고 멍멍이 같은데 고객 앞에서 웃어야 되죠. 이거를 감정 부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감정 부조화로 인해서 근무할 때 내 감정을 숨기고 웃어야 되는 것들이 가장 힘들다라고 해요. 이게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은요.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기분을 풀어줘야 되는데 근무의 특성상 즉각적인 케어는 어렵고 그리고 근무가 끝난 뒤에 대면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루션으로 이 인형을 기반을 해서 인형과 연계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즉각적인 감정을 케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가 저의 주제였어요. 현상에 대한 것들이 분명했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저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1등 먹었고요. 네, 1등 먹어서 돈 받아가지고 얘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인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겠다. 자, 여기에는 뭐 화려한 뭐 도표나 이런 것들도 들어갔겠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저희에게 제공되는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3분 동안 이 아이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모든 발표는 기본적으로 3분, 5분, 자기소개는 1분, 2분입니다. 그 안에 길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선 현상과 문제점과 솔루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발표하는 연습을 조금 이따 해볼 거고요. 우리가 선생님들께 한 가지의 아이템을 똑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현상은 뭐고, 문제점은 뭐고, 그래서 나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분 말하기를 해볼 거고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스킬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